자, 여러분, GV60 마그마입니다. EGMP에서 나오고 있는 최고 성능의 고성능 버전, 드디어 제네시스에서 이 고출력 버전의 마그마라는 이름을 단 차가 양산이 되고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. 일단 오늘은 그냥 첫 인상에 대한 이야기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공교롭게도 제가 아이오닉 6N을 막 촬영하다가 이 시승장에 왔거든요. 그리고 이제 마그마로 막 갈아탄 거예요. 같은 EGMP의 베이스로 만든 현대의 고성능 버전, 그리고 제네시스의 첫 고성능 마그마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 차의 완성형 버전을 지금 비교를 해보는 이런 또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. 6N에서도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다름 아닌 요 가상 기어 변속 사운드 충격, 요 VGS였는데 이 제네시스에서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죠. 근데 요걸 켜게 되면 너무나도 리얼한 가상 RPM 타코미터가 나오게 되는데, 여기서 이제 6N과 약간 좀 재미의 차이가 있습니다. 6N은 RPM이 6700, N 모드를 넣게 되면 7800 RPM까지만 돌았는데 제네시스는 9000의 레드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. 9000 RPM. 이거는 GT3잖아. 911 GT3 사운드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해서 만든 6기통 사운드거든요. 뭐 제네시스가 인정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911의 GT3를 그래도 한 90% 정도 DNA가 품고 있는 사운드가 분명합니다. 사실 모든 게 다 가상이잖아요. 사실 이 차에는 변속기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클러치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, 그냥 이 모든 것들은 모터의 토크를 이용한 약간의 충격, 그리고 이 스피커를 이용한 가상의 사운드로 우리의 뇌를 교란시키는 장비거든요. 근데 여기서도 굳이 저렇게 RPM의 계급의 차이를 뒀다라는 게 저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6N도 뭐 좀 더 풀어주면 안 되는 거였나? 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왜 하필 9000 RPM일까? N은 왜 7800 RPM이었을까? 뭔가 사실 그 부분도 저는 조금 물음표가 남아요. 그동안에 만들었던 자사의 그 차량 중에서 그 RPM을 도달했던 엔진이나 오마주하고 싶은 대상이 있었다면 스토리가 되겠지만 없었으니까요. 양산차 중에 제네시스 엔진에 9000 RPM 들었던 차도 없었고, N에서 7800 RPM을, TCR도 7800까지는 안 돌아가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. 왜 거기서 굳이 빨간색 선을 그었을까? 어차피 페이크로 갈 거면 스푼이 튜닝한 것처럼, 무게이 튜닝한 것처럼 11,000 RPM은 뭐 못 갈 거면 또 뭐야? 1만 2000まできっちり回せ。 어쨌든 다 떠나서 일단 이 VGS가 있으면 정말 전기차의 운전이 180도 달라집니다. 진짜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동시에 아주 정확한 운전을 할 수도 있죠.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페이스로 얼마나 빨리 가는지를 눈뿐만 아니라 두 귀를 통해서, 그리고 살짝 이 진동이 만들어준 그 스피커의 이 떨림을 통해서 이 몸으로, 등으로도 약간 좀 느낄 수가 있다는 게 정말 저는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. 자, 9000 가속할 때 이 사운드는, 이거는 눈 감고 들으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. 이거는 완벽한 플레이스테이션 그란투리스모입니다. 그란투리스모 여러분들 많이 플레이 하시죠? 뭐 아이레이싱이든 아세토 코르사든 그 안에서 우리가 타는 그 차들의 사운드, 들리는 변속음 전부 다 페이크잖아요. 완벽하지만 페이크인, 사실 그런 게임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여러분들 이 가상 사운드에 대해서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 가진 적 없었죠. 맞잖아요. 그냥 변속돼야 되면 변속해야 되는 걸 당연하다고 느끼면서 우리가 플레이를 했습니다. 이 차도 그냥 똑같은 그 세계관 안에 들어와 있는, 플레이스테이션 안에 있는 그란투리스모를 그대로 실사로 꺼내놓은 딱 그 차의 주행 감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9000 빵! 한 번 더 빵!
6N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드러운 부분 부하 주행에서는 이 가상 사운드가 진짜 리얼하게 들렸는데 풀 스로틀에서 그 볼륨이 커지는 가상 사운드일 때는 약간 여전히 좀 아케이드성의 그 기계적인 전자음 같은 느낌들이 날카롭게 좀 살아나는데 마그마는 그게 없습니다. 자, 레드존. 뭔가 저 팝뱅뱅 사운드가 볼륨이 좀 작아요. 엔진 사운드에 비해서는 되게 많이 뮤트가 되어 있어요. N과 비교해서도 조금 조용하거든요. 약간 뒤에서 들린다기보다는 차의 바닥면, 플로어 쪽에서 우르르르릉 하는 게 소리라기보단 진동으로 올라옵니다. 6N과 다른 사운드 트랙이고 6N은 약간 터보차저 차량의 그 팝뱅뱅을 기본으로 깔고 있다면 마그마는 9000rpm까지 돌게끔 가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. 약간 NA 인진 베이스고 배기음도 NA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약간 볼륨을 조금 밸런스를 좀 더 키워서 균형을 맞춰도 좋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이들링에서는 너무 떠는데? GT3는 이렇게 안 떠는데. 컴포트 모드에서도 저 가상 사운드 VGS는 저는 항상 켜고 다닐 것 같기는 해요. 네. 이게 그냥 스포츠 주행이 아닐 때에도 그냥 뭔가 이동하는 탈 것에서는 되게 좋은 신호입니다. 재미있는 신호이면서 꼭 운전에 필요한 정보들이라는 거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. 근데 저 아이들링 부조는 이거 서비스센터 한번 들어가 봐야 되나? 네, 아이들링이 너무 불안정하죠. 정화 플러그를 한번 교환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. 레인지 모드로 바꿔도 그래도 저렇게 많이 떠네. 진짜 극단적인 역설이다. 그러니까 에코 모드로 놨는데 여전히 9000rpm짜리 풀스케일 타코미터가 있어요. 속도계는 300km까지 찍혀 있어요. 실제로 이 마그마는 최고 속도가 263 정도까지 이제 올려놨죠. 모터 회전수를 있는 그대로 최대한 다 끌어 쓸 수 있는 전기차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실제 변속기는 없지만 싱글 기어 레이쇼 가지고서도 이 제네시스 브랜드 중에서 최고 속도가 가장 빠른 차의 타이틀을 마그마가, 전기차가 가져가게 됐습니다. 자, 지금 에코 모드인데 5단 방금 봤어요? 웅웅웅웅 하는 거 거의 한 7단 8단 걸려 있다가 웅웅웅웅웅 웅웅웅웅 이런 느낌으로 떨어져요. 앙증맞죠? 요런 차이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. 6N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 사운드의 크기가 N이냐 뭐 노멀이냐 에코냐에 따라서 단계별로 조금씩 작아지거든요. 에코 모드는 실제로 노멀 모드보다 사운드가 좀 얌전해져요. N 모드로 놓고 6N을 타면 재미는 있는데 장시간 탔을 때는 약간 귀가 좀 피곤해집니다. 그래서 저는 에코 모드로 돌려놓고 들리는 딱 그 가상 엔진음의 사운드가 6N에서는 되게 균형이 좋다고 느껴졌는데 마그마는 어느 모드에 두던 간에 이 볼륨의 크기가 같은 것 같아요. 이 상태에서 GT로 바꿔도 볼륨이 더 커진다는 느낌이 없거든요. 컴포트에서 레인지로 와도 볼륨 레벨은 동일합니다. 이게 약간 좀 그 제어 전략의 차이가 좀 있네요. 그래서 마그마는 에코 모드로 놓고 탈 때도 약간 소리가 좀 큰 느낌? 이거 조금 이거보단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, 물론 메뉴 안에서 VGS의 이 볼륨을 1, 2, 3단계 세 가지로 조정할 수 있고요. 3단계는 이미 너무 커서 저는 지금 이걸 2단계로 맞춰놨습니다. 1단계는 또 너무 묻히더라고요. 그래서 2단계 딱 중간 부분을 해놨는데 주행 모드에 따라서는 볼륨의 크기 차이는 마그마에서는 없다. 네, 확실히 약간 좀 더 고속 영역으로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는 6N과의 차이, 확실히 이 차는 여전히 SUV 기반이다, 이게 느껴집니다. 6N은 좀 더 차분하게 가라앉지만 마그마는 제 예상과는 다르게 일단 좀 고속 영역으로 올라왔을 때에는 이 쇽이 좀 허둥대는 모습들을 보여줘요. 이게 이제 애초에 GV60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본적인 성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겠지만 SUV고 6N은 세단이잖아요. 아무래도 서스펜션 스트로크도 마그마 쪽이 조금 더 여유있게 이 휠 트래블을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스트로크가 부족한 느낌?
그리고 또 고속에서는 댐핑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데는 약간 뒤처지는 모습,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서 조금 의아했어요. 그래서 이 마그마는 그냥 일단 첫 인상으로 보면 그 어떤 댐핑 컨트롤의 영역, 용량, 요거는 6M보다는 살짝 낮지만 5M보다는 높은 딱 그 중간쯤에 걸쳐져 있는 그러한 느낌입니다. 자, 이제 스프린트 댐핑이 3단계로 가장 높은 댐핑입니다. 과연 일반 도로 위에서 버틸 만한 승차감을 보여주는지, 네, 이것도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죠. 네, 비교적 포장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고속도로라면 도로의 이음매를 넘는 이러한 구간에서도 차가 막 이렇게 튀거나 점프하거나 이러한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약간 그 트럭들이 무거운 과적 차량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도로 흘러내리는 구간들 있잖아요. 이런 구간들에서 댐핑을 3단계, 2단계 이상 올리게 되면 고속에서 약간 좀 차가 불안정하게 앞쪽이 튀는 이런 모습들, 그리고 정말 특정 조건에서는 한번 이 약간 주파수가 잘못 맞으면 이게 좀 공진을 하듯이 그 바운스가 잡히지 않고 약간 덜렁덜렁 몇 번 이렇게 차가 너울너울 하면서 가는 이러한 현상이 보였던 경우들도 있었어요. 근데 아마 그때는 댐핑을 낮췄더라고 해도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완벽하게 올라운더 형식으로 다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하체 느낌이 아니었어요. 뭐랄까, 네, 실제로 이 스트로크에 비해 그 댐핑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 길이가 좀 짧아진 느낌이라고 할까요? 네, 그런 느낌들을 좀 받아서 제가 약간 의아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데일리로 사실 EGMP를 기반으로 구성된 차가 기아의 EV6 GT가 있고 5N이 있고 그리고 6N이 있고 이제 마그마까지 총 4대가 나왔잖아요. 이 4대 중에 단연 승차감으로 올킬을 할 수 있는 차는 마그마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. 하지만 현가 쪽의 그 방향성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스포티한 부분으로 타입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부드러운 모드라고 할 수 있는 컴포트나 레인지 모드에다가 놓고 탈 때 이 가장 소프트한 모드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만 더 부드럽게, 어차피 가변 댐핑으로 2단계를 위해서 계층을 둘 거니까 조금만 더 부드럽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랬으면 진짜 평상시에는 정말 편하게 GV60랑 똑같은 승차감으로 그냥 제네시스 특유의 그 고급스러운 승차감으로 즐기세요, 이렇게 좀 더 대놓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다, 이런 생각입니다. 네, 이 차 마그마를 처음 앉았을 때의 첫 인상이랄까요? 일단은 간결, 스포티, 고급스러움, 이 세 가지가 적당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꾸며져 있는 실내가 눈에 들어옵니다. 좁은 건 여전해요. GV60가 길이가 그렇게 큰 SUV는 아니거든요. 준중형급 느낌의 그런 차체인데 오히려 뭔가 이런 펀카로 쓰기에는 더 적당한 사이즈, 고성능 전기차 중에서 가장 컴팩트한 사이즈인 건 맞습니다. 근데 그 공간을 뭔가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톤과 소재들로 꼼꼼히 다 피니쉬를 했다는 게 눈에 들어와요. 작지만 세련됐다.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이 운전자가 또 경험하는 포인트 중에 우리가 또 눈에 의존하는 정보가 가장 많잖아요. 그래서 사실 계기판에서도 저 계기판의 다이얼, 배치, 폰트, 디자인, 레이아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5N과 6N은 미적인 요소보다는 빠르게 읽어내기 쉬운 기능적인 요소에만 집중했다면 마그마는 진짜 이런 그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, 디테일들이 정말 다 예뻐요. 저런 그 약간 기계식 시계의 이 케이스, 베젤의 느낌들을 살린 계기판, 이게 이제 기본형 계기판인데 출력 게이지예요. 우리 대부분의 전기차들의 출력 게이지는 그 중간에 인덱스 눈금들이 이렇게 막 섬세하게 그려져 있지 않죠. 근데 5% 단위로 눈금을 만들어 놨습니다. 그리고 처음에 좀 막 H, F 약간 동서남북, S, W, E 막 이런 위치에 뭔가 HF가 있는데 뭐 별 내용은 아니었고 그냥 full, half 요거의 의미로 50과 100 위치에는 알파벳이
마련되어 있어요. 딱 그렇게 해서 9시부터 3시까지 출력 게이지 100%를 5% 단위로 이렇게 쭉 펼쳐놓고 우측 아래쪽으로는 추가 부스트를 쓸 때 120%까지 추가 출력이 올라가는 부분들, 디자인적으로는 정말 예쁘다고 제가 칭찬을 했는데 모드 간에 변환할 때 이 반응 속도가 좀 느려요. 네, 요 내비 화면에서 트립으로 넘어갈 때 프레임도 약간 조금 뚝뚝 끊기고 누르면 반박 늦게 뭔가 화면이 벅벅벅 하면서 이 바뀌는 요 느낌 보이시죠?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. 왜냐면 그래픽이 더 예쁜 만큼 모드 사이에서 변환이 될 때도 뭔가 매끄럽게 트랜지션이 이어졌으면 하는 그 기대감도 저도 모르게 좀 커져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네, 요렇게 눌러놓으면 거의 한 1초 후에 뭔가 화면이 바뀌는 요런 딜레이가 있을 때도 있고요. 뭔가 이 분절된 듯한 요 느낌. 특히 이 내비게이션 지도 화면을 크게 확장해서 보는 요 메뉴 할 때가 로딩 지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. 이런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. 자, 마지막 구간에서 그냥 우리 데일리로 출퇴근하는 조건에서의 정비 어느 정도 되는지 짧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목적지까지 약 3km 정도 남았는데 그 구간만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. 계속해서 신호등이 있는 구간이거든요. 이 광폭 타이어와 2톤이 넘는 차체와 그 모든 것들을 이상하게 다 뒤집어 엎을 정도로 효율적인 전력 제어를 하는 이 EGMP 플랫폼에서 과연 누가 이길지. 네, 아이오닉 5N이나 6N과 대비했을 때 마그마 일단 가격 위치가 좀 다르죠. 이 차는 이제 거의 9천만 원 옵션을 좀 넣다 보면은 1억에 육박하는 전기차가 됐는데 6N이나 5N이 주지 못하는 추가적인 감성을 어떤 걸 주느냐, 사실 거기에 이 차의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. 인테리어, 내장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고급스럽죠. 하지만 이제 외관의 사이즈는 좀 더 작습니다. 가상 사운드 좀 더 리얼해요. 좀 많이 리얼해요. 소리로는 사실 진짜 엔진차랑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완벽한 사운드의 가상 세계관을 만들어 놓는데 성공을 했죠. 하지만 배기음, 가글링, 팝앤뱅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볼륨 면에서 좀 아쉬운 밸런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N과 마그마 중에 상품의 어떤 매력도로 본다면 저는 N 쪽으로 조금 더 일단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고성능 모델을 구매하려고 하는 유저층 중에서 요만한 사이즈의 그 고급감을 찾는 사람들보다는 고급감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데일리로 좀 더 쓰기에 편안한 형태의 펀카를 찾는 수요들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비교한다면 약간 N쪽. 이 차는 뭐랑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? 자, 지금 시내 구간 기준으로는 전비가 5.6, 어쨌든 5점대 중반입니다.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정말 짧은 거리에서만 측정을 했지만 600마력급짜리의 듀얼 모터 치고는 괜찮죠. 이 스펙은 오히려 6N보다 좀 더 미묘하게 잘 나오는 느낌도 좀 있고요. 인상적입니다. 네. EGMP는 왜 맨날 이렇게 연비가 희한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잘 나오니까. 자, 이 정도 전비면 실제 가용 용량 80kWh를 계산했을 때 어쨌든 400km를 이 차도 여전히 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. 오늘 온도는 외기온 8도 조건이었거든요. 어쨌든 겨울철인데 여름이라면 400km 안정적으로 넘게 탈 수 있는 그랜드 투어러 확인을 했습니다.